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온타리오의 헬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건강 체크를 할 적에 아니면 내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프다. 내가 내과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동네에 있는 내과를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큰 대학병원에 내과에 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과를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또 내과에 가가지고 내가 또 정밀 검사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식이었어요. 내가 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또 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만큼 뭐 100번을 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개인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캐나다는 그게 아니죠. 이게 공짜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제대로 검사를 받아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온타리오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자, 그래서 저는 온타리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캐나다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패밀리 닥터다, 내가 산부인과 의사다, 소아과 의사다, 뭐 어떤 분들이든 다 doctor's office, 본인의 오피스에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은 없지만 여자다 보니까 이제 임신과 출산이 있죠. 그래서 산부인과를 주로 많이 가게 되죠. 자, 이 저의 산부인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분은 이 병원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의사 선생님을 항상 가서 봤을 때 출산은 어디서 하느냐? 이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낳을 때 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수요일 날 이 병원에서 일을 하세요. 자, 근데 제 출산은 월요일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 선생님이 저의 아이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분이 저의 아이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닥터스 오피스를 가시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 있죠. 엑스레이 기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초음파 검사하는 기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피를 뽑는 이런 장비가 있다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분 오피스에 가게 되면 체중계, 뭐 청진기, 뭐 그것만 있어요. 온도계, 뭐 이 정도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환자가 피검사가 필요해. 그러면 이 사람을 피검사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초음파가 필요해. 그럼 울트라사운드 이 장소에 보냅니다. 자, 이분이 생각했을 때 엑스레이가 필요해. 그럼 엑스레이 하는 대로 보내줍니다. 이게 다 종이죠. 자, 그럼 울트라사운드에서는 검사를 해서 리포트를 써서 이분한테 보내고요. 자, 블러드 테스트 하는 경우 이 리포트가 이분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분이 내가 만약에 약을 써야 돼요. 그러면 파머시에다가 종이를 보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울트라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어포인먼트를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 뭐 엑스레이 할 때 뭐 빈속으로 오세요. 24시간 공복으로 오세요.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를 관여를 안 해요. 울트라사운드를 환자분이 직접 어포인먼트를 만들어서 가야 되고요. 블러드 테스트 랩은 뭐 한 빌딩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가다 내가 어포인먼트를 만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저의 아이를 울트라사운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의 산부인과 의사지만 이분은 이 울트라사운드 스페셜리스트가 써준
리포트를 보고 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파요. 온타리오에서는 이 환자한테 제일 중요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패밀리 닥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패밀리 닥터를 그래서 제일 크게 중요한 데 놔뒀죠. 자, 제가 아파요. 제가 어포인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생님을 가서 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내가 막 열이 오밤중에 나고 나 너무 심각해. 아이가 뭐 열이 펄펄 나.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캐나다에서는 우선 응급실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게 대기가 무지무지하니 길을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12시간 이머전시에 가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12시간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자,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캐나다에 이 사스가 한번 일어나고 나서 이 텔레헬스 온타리오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파요. 내가 응급실로 뛰어가는 경우 있고요.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죽을 것 같다. 응급실 가셔야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야. 좀 참을만 해.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간호사분들이 전화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이 전화번호를 하시게 되면 이 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 당장 이머전시를 가세요. 아니면 워킹 클리닉을 가세요. 자, 너 주위에는 이 워킹 클리닉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문을 열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텔레헬스를 써본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게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십시오. 제가 응급실에다가 전화를 해 놓을 테니까 지금 당장 가십시오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받아서 내가 이 병원에 가자마자 벌써 다 준비를 해놓고 저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텔레헬스 추천 많이 드려요. 자,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냥 뭐 참을만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패밀리 닥터를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밀리 닥터가 보고 이 사람이 피 검사가 필요해. 아니면 엑스레이가 필요해. 자, 이런 경우 이분이 다 종이를 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피 검사 아니면은 초음파 검사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선에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암인 것 같아. 근데 피 검사를 해보고 이 초음파 검사를 해본 이 결과 이 리포트를 써준다 그랬죠. 이 초음파 검사 리포트가 이렇게 딱 온 걸 봤을 때 뭐 별 문제 없네. 자, 그럼 이 사람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보고서 이건 아닌데 심각한데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 사람 심장에 문제가 있다. 내가 피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한 상황에서 보니까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심장 스페셜리스트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 어포인먼트를 누가 만드냐? 이 사람 비서가 해결을 해주죠. 이분이 스페셜리스트하고 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암인 것 같다. 내가 본 결과로 암인 것 같다. 그럼 암센터로 바로 보내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다. 뭐 문제가 있어. 내 폐에 문제 있어. 폐암인 것 같아.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 스페셜리스트들하고 다 연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하는 일은 1차선에서 진단을 내리죠. 쓸데없이 이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지 말라라는 거죠, 캐나다는. 자, 근데 이분이 오진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스페셜리스트를 기다리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 주위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었죠. 이게 암인 것 같다. 스페셜리스트를 기다렸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근데 암이 진행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분은 스페셜리스트를 가서 봤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온타리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죠. 자, 근데 항상 이분이 다 연결을 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산부인과 나 임신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직접 가서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는 제가 직접 가서 암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어포인먼트를 만들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소아과가 조금 틀려요. 소아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근데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직접 받는 경우는 뭐냐면요. 진짜 낳은 지 이틀도 안 된 아이들.
뜨끈뜨끈한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만 받아요. 내가 10살짜리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이 소아과 선생님한테 가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가 있어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가서 봤으면 이 소아과 의사가 다시 저희 패밀리 닥터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그러나 나온 지 이틀도 안 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제 아이를 항상 검사를 해주십니다.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분이 저희 아이를 건강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캐나다는 제가 아프다 하실 수 있는 데는 옵션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머전시 가실 수 있고 전화하실 수 있고 워킹 클리닉을 직접 가실 수 있습니다. 워킹 클리닉은 어포인먼트 없이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분은 이 패밀리 닥터여 가지고 제가 항상 정기 검진을 받고 이분이 네가 봤을 때 갑자기 고혈압인 것 같아, 심각해, 스페셜리스트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분이 다 연결을 해주십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내가 치과 있죠? 캐나다에서는 안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안이라 그래가지고 눈을 검사를 해서 안경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수술을 하는 전문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도락스라고 그러는데 글쎄 그게 백내장인가요? 한국말로? 자, 그런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직접 어포인먼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가 아파요. 치과를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포인먼트를 직접 해요. 제가 이 사람을 연결을 안 합니다. 패밀리 닥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치과를 가실 수 있습니다. 거만히 가셔서 제가 안경을 맞춰야 돼요. 직접 어포인먼트 만드실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터가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한국말로 글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카이로프랙터는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어포인먼트를 만들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분들은 다 보험에서 돼요. 회사 보험에서 해결을 다 해줍니다. 캐나다 치과 비쌉니다. 거만이 같은 경우 눈 검사하는데 한 얼마 전에 했어요. 안경 때문에 한 120불, 140불 뭐 이렇게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회사 보험에 영수증을 갖다 주면 이 120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치과를 갔어요. 내가 뭐 스케일링을 했어요. 돈이 뭐 한 200불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보험에다 하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 때문에 카이로프랙터를 가서 봤습니다. 그때 한 2,000불인가 들었는데 1,000불 정도 회사에서 돈을 보험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제가 이 패밀리 닥터든 뭐 이런 스페셜리스트들이든 제가 약을 사 먹어야 돼요. 뭐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자, 내가 처방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해주느냐? 회사 보험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회사 보험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자, 이거는 다 국가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하고 조금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뭐 그 심장의 스페셜리스트를 제가 마음대로 보러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빼기 좋고 뭐 한 사람이라 해가지고도 제 마음대로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고요. 특히 패밀리 닥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패밀리 닥터가 아무리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쑤셔요, 저기가 쑤셔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캐나다에 이민을 오시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패밀리 닥터를 잡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한국 분들 많이 있습니다. 패밀리 닥터 많이 있으니까요. 특히 토론토는 그렇습니다. 패밀리 닥터 지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하시기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